문제를 또 빨리 풀어볼게요. 1번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미노산 배열 순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유전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DNA 염기 서열에서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의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배열 순서보다는 단백질이나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 DNA에서 그런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세포 리보솜에 들어있다는 아니죠, 그쵸? 유전자는 DNA 안에 있는 게 유전자고, 유전자는 모두 단백질을 합성한다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의 DNA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답은 5번이에요. 유전자에 따라서 DNA 염기 서열이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 유전자가 DNA 염기 서열에서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RNA를 만들 수 있는 단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전자에 따라서 이 서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2번 문제는 또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얘네들 이름을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DNA에서 전사가 일어나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가 번역이 돼서 아미노산 막 연결된 거, 요거 단백질이죠, 그쵸? DNA, RNA, 단백질.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어렵지 않아요.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정보는 DNA에 저장되어 있다. DNA에서 연속된 염기 3개는 이 3개가 중요하죠, 그쵸?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DNA에서 3개의 염기가 니까 DNA에서 그 3개의 염기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3염기 조합은 전사가 된 거니까 RNA 안에 있는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전사된 거는 뭐냐면 코돈으로 전사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자, 어떤 DNA 가닥의 염기 서열을 나타내는데 당연히 여기에 한 가닥이 더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닥을 나타낸 거예요. 자, 볼게요. 이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 한번 볼게요. 전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그럴까? G가 전사될 때는 C는 G로 전사되고, A는 RNA에서 T가 아니고 U로 전사가 돼요. 그 다음에 C는 G, 또 C니까 G. 그 다음에 A는 U, 그 다음에 여기도 U, 그 다음 T니까 A는 U,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C는 G, 또 C니까 G. 이런 식으로 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미노산은 여기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만들죠. 그러니까 다 3개로 한번 묶어봅시다. 그러면 몇 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냐면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이게 펩타이드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이고, 이때 만들어낸 아미노산은 12개가 아니고 하나, 둘, 셋, 4개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개수를 세서 나누기 4 해주면은 나오는 아미노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 서열은 CGU, GG, UU, AU, UGG다. 니은 맞죠, 그쵸? 그 다음에 디귿의 이 DNA 가닥과 이중 나선을 이루는 다른 가닥에는 여기 한번 해봐야겠다, 그쵸? DNA는 AT, 그 다음에 CG가 같이 이렇게 짝을 상호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G랑은 누가 하냐면 C는 G, A는 T, C는 G, T, A, T, G,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안에 아데닌이 하나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답은 4번. 자, 그래서 지금 요 DNA와 얘는 완벽하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복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5번 문제를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의 인슐린이 대장균에서 균이에요. 세균에서 이렇게 배양이 된대요. 그래서 대량 증식이 가능했대. 이 말 자체는
뭔가가 사람의 인슐린이 이 대장균에서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다는 거잖아. 그쵸? 만약에 전혀 이제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다, 완전히 뭔가 체계가 다르다 그러면은 이게 대량 증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량 증식이 됐다는 얘기는 대장균, 우리 핵에 있는 인슐린 유전자가 대장균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공통점이 있다를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보세요. DNA의 절단과 연결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절단하는 거는 제한 효소라고 했죠. 연결하는 거는 연결 효소예요. 그래서 이거 관여하는 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사람 DNA와 대장균의 DNA는 모두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지금 대장균의 DNA를 분리했더니 골이죠, 그쵸? 골인데 지금 사람의 DNA는 우리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대장균의 DNA도 만약에 사람 DNA가 이렇게 생겼는데 대장균의 DNA가 이 모양이 아니라면 적용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리형처럼 생겼지만 얘를 잘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게 이제 반지처럼 이렇게, 아이고 그림을 못 그리겠네. 이런 식으로 고리로 반지 모양 있죠.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맞는 말이고, 사람과 대장균은 서로 다른 유전보호 체계를 사용하면은 대량 증식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쪽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어떤 생물을 구성한 세포의 모습이고, 보니까 세포벽이 있으니까 이거 식물 세포네. 그쵸? 그 다음에 물질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인데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에너지가 높으니까 이거는 동화작용이구나. 그리고 우리 생명체에서 보면은 어떤 작은 분자, 저분자, 크기가 작은 애들, 그 다음에 얘네들 고분자, 크기가 큰 거, 그러니까 저분자, 얘네들이 가진 에너지를 다 더해주니까 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지. 대표적으로 뭐 CO2와 그 다음에 뭐 H2O가 이렇게 뭐 포도당으로 되는 거, 이거 무슨 과정이죠? 광합성이지, 그치?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반응이 되는 거예요. 동화작용이죠, 그쵸? 한번 문제 볼게요. 기억은 식물세포다. 왜냐하면 세포 벽이 있으니까. 기억 맞는 말이고, A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질 때는 지금 A는 엽록체예요, 엽록체. 엽록체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질 때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CO2와 H2O를 얘네를 가지고 큰 덩어리인 포도당, 얘는 이런 화학식을 가져요. 그리고 O2를 만들어내죠. 이게 니은에서 일어나는 거 맞아요. 작은 덩어리가 큰 덩어리로 되는 거. 요거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 B에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하고, B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고 여기에서 호흡이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이산화탄소를 소모하고 산소를 만드는 거는, 이 반응은 광합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광합성은 A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B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는 광합성의 반대 과정,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CO2와 H2O를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해주면은 이게 B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돼요. 아까 A에서는 거꾸로 CO2와 H2O를 가지고 포도당과 O2를 만들어내는 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번엔 동물세포예요. 그리고 유전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건데, A는 얘 뭐예요? A는 특히 A 중에서 여기 검정 색깔 점에 찍혀있네. 그럼 얘는 리보솜. 그 다음에 B는 핵, C는 요거 뭐죠? 미토콘드리아, D는 뭐죠?
골지체라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근데 기억은 DNA가 RNA로 되는 전사 과정이고 이 과정은 핵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RNA가 여러 아미노산으로 번역되고요. 그 아미노산들이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로 되는 과정. 요거는 리보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의 A는 이 리보솜은 기억 과정이 아니고 니은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서 핵에서 니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억이 일어납니다. 디귿의 나는 단백질, 나의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C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사용된다. 지금 작은 아미노산 덩어리들이 큰 단백질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디귿은 맞고요. 그 다음 리을의 D는 나 과정을 거쳐서 합성된 단백질의 분비에 관여한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번이에요. 3번에 효소, 이 A가 효소를 지금 효소를 도와주는 앤지 아니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앤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A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반응 속도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A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활성화 반응 속도가 느려졌다는 얘기는 활성화 에너지를 키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효소가 있을 때 이만큼 줄일 수 있었던 거를 이 A가 억제를 시켜서 한 요만큼밖에 못 줄이게 만든 건 거죠. 그래서 기억에 A는 효소의 작용을 돕는 건 아니에요. 효소를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가해사 반응물의 농도가 S1일 때보다 S2일 때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의 양이 많다. 지금 물질 A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반응물의 농도가 S1일 때보다 S2일 때 반응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의 양이 일단 많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일단 결합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더 많이 느리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때보다는 이때가 반응 속도가 이때보다는 이때가 더 빠르고 이때보다는 여기에서 더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효소가 작용을 물론 잘 안 되긴 했지만 여기서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효소가 작용을 하는구나. 결합한 효소가 많으니까 빨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디귿의 가해사 반응물의 농도가 S2일 때 효소를 첨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거는 우리가 프린트에서 봤었어요. 효소 특징이 첫 번째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하다. 언제가 제일 좋냐면 체온 정도 한 37도씨 정도에서 제일 말을 잘 듣고 이런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두 번째 pH에 민감하다. 우리 북극곰이 북극에서 가장 잘 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물고기는 물 안에서 가장 잘 사는 것처럼 물고기가 불에서 잘 살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 촉매는 그 기관들의 그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을 해요. 위에 pH는 2인데 위에서 소화 효소는 pH 2에서 가장 잘 말을 듣고 아밀레이스는 입안의 pH에서 가장 말을 잘 듣고 이런 식으로 pH에 민감하고 자기가 잘 반응을 할 수 있는 pH가 또 각각 효소마다 달라요. 그거를 최적 pH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뭐에 또 민감하냐면 이 기질의 농도에 또 민감해요. 기질의 농도가 초반에 쭉 증가하다가 반응 속도 농도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효소 농도 있죠. 효소 농도에 따라서는 반응 속도가 무조건 증가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지금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효소를 더 넣어주면 반응 속도가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그때 소화제를 먹어. 약을 먹어요. 그러면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화제 안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소화 효소를 더 집어넣어주면은 소화가 안 돼서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던 게 소화제를 먹음으로써 반응 속도가 소화가 되는 거. 요거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가 이만큼일 때 효소를 첨가하면 약을 먹으면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소화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은 5번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정상적 혈구, 납모양적 혈구, 정상, 납.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이 넓어서 산소 운반하기가 좋아요. 납모양은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산소 운반에 뭔가 차질이 있어요. 납모양 적혈구는 유전자 이상으로 생긴다. 여기 잘 보니까 정상, 비정상인데 CTT, GAA가 전사돼서 정상 아미노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 그냥 유전자에서 뭔가가 이상이 있어서 전사된 RNA 자체가 GUA로 전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가 그 아미노산이 다른 게 만들어졌고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으로 만들어진 건 거죠. 그래서 적혈구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볼게요.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난다. RNA에서는 여기 한 개가 각각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요거 세 개가 아미노산 지정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여기 세 개가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바뀌면 단백질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요거가 뭐 A, B, C라는 정상 아미노산이 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A, 뭐 D, C 이렇게 되면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은 비정상 다 기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통해서 형질로 발현될 수 있다. 아미노산들이 모여 있는 게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한 게 단백질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단백질을 통해서 형질로 발현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정상 헤모글로빈과 비정상 헤모글로빈은 한 개의 아미노산이 다르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가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이거 답은 2번입니다. 시험 문제가 좀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험 치기 전에 질문 많이 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